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연구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정학적 우려와 유로화 가치 급락이 더해지며 달러 강세가 더욱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글로벌 통화 흐름과 함께 경제 빅 이벤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가계대출에 이어서 환율까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동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혹시 깜짝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로 정책 목표인 2%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근원 물가도 1.8%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 약 3분기가 소요되고 그 파급이 되는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는 과거 긴축적 통화정책이 향후에도 다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기준금리 변화가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차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이고 신중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외환 딜러들끼리 무슨 부스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어디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면 그 나라 통화가 뭐 약세를 보이고 하는 게 그냥 교과서적인 대응이고 움직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금리를 내려서 혹시나 그 나라의 그 권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통화가 오히려 강세로 가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또 한은이 경제 전망치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자, KDI, IMF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이번에 또 하향 조정되면 이게 그러면 우리 환율에 또 안 좋은 쪽으로 즉 환율이 더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 내년도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면 원화 가치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방향성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 강달러 현상의 무엇보다 주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 그리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약화 등에 기인하긴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수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원화 약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에 한국은행의 이번 전망에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면 그것이 원화 약세에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근 유로화 약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1유로당 1달러, 페리티가 무너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네, 유로화 가치 하락은 마찬가지로 유럽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그의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유로존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요. 또 유로존은 미국과 달리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 유럽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지리적 경쟁력이 약화된 유럽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대미 수출이 억제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을 늘릴 경우 유로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유로존의 임금과 중간재 등 가격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기적 요인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로 12월에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유로 달러의 페리티도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민희 연구원님, 저기 유럽 하도 이제 그 방금 질문의 연장인데 네. 유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지표상으로도 보면은 미국 대비 유럽 쪽, 유로존, 영국 할 것이 다 나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겨우 뭐 숄츠 총리, 마크롱 대통령, 독일하고 프랑스 수장은 알겠는데 저는 지금 영국 총리를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렇게 뭐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적도 경제적이면 정치적인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럽 쪽. 예, 뭐 사실 이제 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 정치학을 잘 예. 모르지만 뭐 제가 이제 듣는 바로 이해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유럽 이제 정치적 혼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 갈등이 비롯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이 반기를 들었고 이 둘 간의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숄츠 총리가 린드너 장관을 해임했고 이에 따라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이탈하면서 연립정부가 붕괴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유럽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데 이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의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도 퍼지면서 향후에 주도 면밀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